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할리팩스에 살고 있는 헬렌입니다. 날씨가 요즘에 너무 좋거든요. 어제는 좀 흐리긴 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걸으러 나와봤고요. 사실은 좀 뛰긴 뛰어야 되는데 몸 좀 풀면서 얘기도 하면서 한 5km 정도 뛸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는 것과 반대로 요즘에 제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울 때는 뭐 집에 있으면 뭐 하겠나 싶어서 이렇게 밖에 좀 뛰러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왜 마음이 무겁냐면 제가 이 집에 산 지도 거의 이제 5년이 됐고 1년마다 여기는 하우스 보험이라는 걸 넣어야 되거든요. 넣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하우스 보험이 얼마나 됐을까 하고 온라인에 접속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보험료가 또 많이 뛰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집을 계약했을 때 한 2천만 원 초반이었던 것 같거든요. 한 2,200, 2,300 정도 1년에 그 정도 집 보험을 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5년 만에 한 3,400불 정도를 보험료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험료가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요즘에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도 많고 고정비 지출이 이렇게 많아 버리니까 살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새 식구 사는데 뭐 그렇게 또 생활비가 많이 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른 여기 캐나다에서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는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뭐 그게 월급이 유리지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사실 저번에 월급 공개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월급도 뭐 빤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금이 많아서 세금 떼고 뭐 하니까 거의 남는 게 없거든요. 남는 게 없는데 저희 애가 이번에 또 대학을 갔잖아요. 갔는데 뭐 학비랑 뭐 이것저것 렌트비 이런 거를 또 내야 되고 하니까 또 돈이 만만치 않게 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학비야 뭐 그렇게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거든요. 왜냐면 캐나다는 이렇게 대출 제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자 0%에 이렇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비야 뭐 그렇게 충당을 한다지만, 솔직히 학비 말고도 애가 혼자 가서 살면은 렌트를 해야 되는데 온타리오에 있는 렌트비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방 하나에 화장실 정도 쉐어하는 그런 아파트를 구했는데 렌트비가 한 달에 거의 1,300불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렌트비만 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걔도 저 딸아이 생활비도 좀 충당이 되어야 되고 해서 참 이것저것 많은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날씨 진짜 덥네요. 지금 한 2km, 3km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잠시 중간에 또 쉬면서 이제 영상 찍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있는데 예전에 일했던 그 데이케어에서 방학 동안 일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또 방학이잖아요. 7월, 8월 이제 2달 동안 방학인데 연락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지금 평소에는 본업 플러스 제가 파머스 마켓을 하니까 몸이 10개라도 솔직히 평일에도 힘든 상황인데, 또 이렇게 잡 오퍼가 오니까 쉬어야 되는데, 이번엔 진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정 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수락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가면 제가 그래도 할리팩스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맥스 샐러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인컴 스케일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그
이득 가정에서 좀 이렇게 허리 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제가 이번 방학이 정말 쉬어야지, 뭔가 마음도 좀 이렇게 충전하고 그런 시간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선뜻 이게 거절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네요. 그래서 오퍼는 한 달 전쯤에 이제 매니저한테 왔었는데, 이거를 나가야 되나 아니면 쉬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득 이제 영상을 찍다가 드는 생각인데, 정말 여기 이민 오시는 분들은 정말 고수익으로 일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한 달에 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여기 이민 생활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실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 한국에 이제 돈이 좀 있으셔서 아마 여기서 좀 한국에 있는 돈을 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좀 쓰시기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빠듯하거든요. 이게 생활 자체가. 근데 그래도 보면은 뭐 애 셋, 애 넷 이렇게, 아니면 애 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오셔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아니면은 뭐 여행도 다니시고 뭐 이러면서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걸 보니까 부럽기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좀 엑스트라 머니를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일요일인데 남편은 잔디가 또 많이 자랐거든요. 어제 비가 또 많이 왔고,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좋으니까 잔디가 이렇게 하룻밤 사이 이렇게 성큼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쉬면서 또 이렇게 잔디 깎고 관리하느라고 공부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제 캐나다 온 것에 대한 어떤 후회가 많이 들 때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지금처럼 여행도 한번 못 가고 외식도 한번 자유롭게 못 하고, 외식할 때마다 걱정을 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미래를 또 이렇게 준비하는 값진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려고요. 누구는 이렇게 고단하게 꼭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또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에서 저 말고도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열심히 이제 쓰리잡을 뛰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이민자 여러분들한테 같이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조금 더 한 바퀴 더 뛰고 올게요. 그러면 모두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